네, 상의 원형 중에 이번에는 토르소 원형, 엉덩이 선까지 오는 거 제도할 거예요. 길 원형 제도법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길 원형 제도 해보고 이게 익숙하면 그 다음에 토르소 해보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새는 상의 탑 짧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길 원형 갖고도 디자인 전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허리 안 들어간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한번 가봉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게 제도법이 조금 익숙하다면은 이 원형에서 저는 여기 아래만 요만큼 추가를 하니까 훨씬 간단해지죠. 대신에 허리선을 팔 거예요. 허리를 몸에 붙게 할 거예요. 드레스나 원피스, 자켓 같은 경우도 허리를 파는 게 있죠. 이거는 디자인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번에는 몸에 딱 맞는 원형을 제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뒷판부터 제도할게요. 원형은 몸판은 보면은 뭐 다 뒷판부터 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디자인 전개할 때는 앞판부터 전개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 책에는 이렇게 쉽게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자료 올려놨고요. 이렇게 원형에서 제도를 할 때 지금 허리선, 요거는 어깨 다트, 가슴 다트 있었죠. 그 다음에 허리선은 널널한 거예요. 넉넉하죠. 그런데 엉덩이 선까지 물론 길이를 추가할 수도 있죠. 거기서 몸의 허리에 맞게 허리 다트를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형을 제도했으면 그걸 카피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길 원형 정도만 앞뒤를 같이 붙여서 하죠. 다 분리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4등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이제 4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ong덩이 길이를 추가하는데 엉덩이 옆 길이는 허리선부터 엉덩이 옆 길이 요 아래까지 길이 보통 20cm예요. 키가 165라고 했지만 한 170 가까이 되면 한 21, 네, 160 이하 155 이 정도 되면 19 정도 되는데 키만 관여되지는 않겠죠. 네, 몸집이 크면은 치수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선택해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그냥 표준으로 제도를 하죠. 번호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엉덩이 옆길이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뒤에 허리선을 깎을 거예요. 그림을 보면은 정말 현란하죠. 가슴 앞 볼륨보다는 뒤가 이렇게 깎여서 우리를 인체를 갖다가 땅콩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앞부분. 그러니까 허리선. 이건 남녀 모두 허리 중심선이 깎여 있고 남자들은 어깨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사도가 더 커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허리 뒷중심이죠. 이거 허리선이니까 한 2cm 정도 깎을 거예요. 그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옆 길이는 1cm 정도만,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왔으니까는 아니에요. 요것도 보면은 착장을 하다 보면은 엉덩이가 더 튀어나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한 1cm 정도 해주고 나중에 요것도 개인 체형별에 따라서 조금 수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넓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을 2등분을 해서 반은 안 건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이드라인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딱 선 그리시면 돼요. 원형 중간에는 곡선 쓰지 않아요. 진동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벌써 허리선 다트만 하면 끝나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식을 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허리선은 다트가 있어야 되니까 다트 분량을 했고요. 여기에 1cm는 뭘까요? 그건 여유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슴 둘레 설정할 때 여유량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2로 나눴었죠. 2분의 바스트 플러스 4에서 5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걸 갖다 만약에 4등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4등분으로 하면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cm의 개념인 거죠. 여유량. 그런데 여기에는 1cm만, 가슴은 제일 여유량 많이 뒀어요. 이렇게 가슴이 움직임이 있고 몸에 움직임이 많고 허리는 다트 분량 제일 조금 좀 넣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슴은 2cm 줬고 여기 5로 했다면 2.5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는 1cm 줬고요. 더불어서 엉덩이까지 볼게요. 엉덩이는 1.5.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자면은 8cm, 4cm,
6cm의 여유량을 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위마다 조금 여유량을 다르게 준다. 허리는 조금 잘록해 보이면 되니까 디자인이 들어가면 달라지지만, 그래서 다트를 해주고 다트 분량 한 뭐 3cm 최대 2.78 정도 좋은데, 그렇게 해놓고 여유량하고 여기에서 0.5는 뭐죠? 앞뒤판 차였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1.5로 안 쓰는 게 개념이 다르죠. 이거는 앞뒤판 차고 이거는 여유량이고, 그렇게 해서 딱 찍으면 되는데, 허리가 슬림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깎이면 멋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글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좀 안 좋은 패턴 되게 많아요. 토르소 피티드 원형은 허리선 다트 설정에 이쁜 실루엣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트가 얼마큼 되던 상관없이 옆에서는 무조건 많이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거 3차원 3D 스캐너로 뜬 인체인데 보세요. 허리를 기준으로 해서 엉덩이가 커진 거지 옆선에서 드라마틱하게 안 들어갔죠. 잘록하게 안 들어갔죠. 무슨 뭐 코르셋 이런 걸로 꽉 조이지 않는 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한 0에서 1.5 최대 1.5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엉덩이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훨씬 보통 크거든요. 6에서 8cm 정도. 그러니까 옆으로 많이 나갈 거예요. 여기서 보다시피 원형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서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옷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체는 뒤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내가 일단은 너무 안 들어오기는 찝찝해서 만약에 1cm 정도 들어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내 허리 둘레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량 넣고 앞뒤판차 넣고 나면은 다트 분량이 나중에 나오죠. 그렇게 설정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에요.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이거 자꾸 가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가슴이에요. 허리가 앞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어깨 견갑골이에요. 날개뼈. 훨씬 더 몸이 앞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단면도 잘라서 본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렇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길원형 설명에도 제가 해놨죠. 인체는 그만큼 패턴 제도하는데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1cm 했다가 많이들 수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0.7을 올릴 건데 허리선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인체를 봤을 때 수평이 되게 하려고 하니 0.7 정도 올리는 거예요. 디자인이 아니에요. 약간의 메이크업은 들어가지만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건 평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선의 위치도 동그랗게 제 위치가 아니에요. 앞은 좀 내려갔다 옆은 올라갔다가 뒤는 또 다시 내려가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0.7 정도 올려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 그리면 끝. 이제 골격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여기서 이제 다트선을 그릴 건데 다트선 위치를 보면은 우리가 이 선은 지금 어디 정도일 것 같아요? 여기 정도죠. 이게 두께 항목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다트선을 위치를 할 때 제가 이게 한 9cm 정도 떨어지세요로 양쪽에 이렇게 그리면은 거의 중간 정도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인체가 이렇게 앞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 향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중간 정도 설정하려니 이렇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디자인 전개되면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우리 진동 깊이선보다 한 2cm 정도 높여도 돼요. 그 정도 해서 끝까지 그렸어요. 그렇게 해서 쭉 내린 다음에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거를 여기 잘라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개념적으로 여기 20cm 정도 했다면은 아래에서 얼만큼 올라올지
벌써 가늠이 잡히시죠? 그렇게 해서 네, 다트 길이 13에서 14, 이것도 설명드렸죠? 한 13 정도 하고 내가 키가 170 정도 이상 된다 그러면 14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 그리고 다트선 끝나고, 다트를 제가 1.5, 1.5 했는데 사실은 한 2.7 정도가 이뻐요. 2.78, 원단이 두꺼우면 3cm도 괜찮고. 요게 이제 디자인 응용이 들어가요. 하루아침에 패턴이 다 끝날 수는 없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나는 다트 분량이 3cm 정도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옆에서 조금 더 깎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한 1.5까지는 깎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조절해서 2.8 하고, 만약에 내가 3.2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8 정도 하고, 옆에서 안 들어왔다면은 옆에서 조금 더 깎아주면 이쁘죠. 아까도 설명 보여드렸지만은 인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줄어들지 한 곳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분산해서 줄이면 이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트 분량 그렸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아직은 전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뒷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제 끝단선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할 때 저는 근데 다트가 뭐 2.8, 3.2도 아니고 막 4.5씩 남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다트가 2개로 될 수밖에 없겠죠. 다트 2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트가 많다고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트 분량을 넘기지 않는 건데, 이렇게 작업이 됐다면은 다트 분량을 할 때, 선을 할 때 다트가 2개로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다트 선을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한 0.5에서 1cm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2개가 한눈에 다 보여야 되니까. 여기는 두께 부위잖아요. 두께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앞에서. 그러니까 요거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다트 위치도 조금 간격 주고, 이 간격이 너무 멀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요 간격도 다트 분량에서 한 3, 4cm 떨어져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다트들 옷들 보면은 다트 위치들 보이시죠? 기성복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옷들이겠죠. 그래서 이건 다트가 겉으로 나온 거, 이건 턱을 잡은 거, 이렇게 위치 설정해서 다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명칭들도 여러분 다 공부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트를 2개를 설정을 할 때는 중심에 있는 다트 길이가 제일 길어요. 이렇게 싹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뭐 3cm까지는 아니래도 한 2cm, 1.5, 1cm 정도 깎아서 이렇게 길이 짧게 해서 다트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분산을 할 거예요. 다트 분산을 할 건데, 다트는 만약에 내가 5cm라고 한다면은 2.5씩 하지 않는 게 좋죠. 이쪽이 제일 많이 뭉쳐 있으니까는, 예를 들면 여기에는 2.8, 여기에는 2.2, 아니면 여기에는 2.6, 이쪽에는 2.4, 이렇게 조절해 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다트 2개를 넣으려고 막 애써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트 분량이 너무 작으면 여기 봉제가 안 돼요. 패턴은 그려져요. 그런데 원단이 두껍거나 그러면 여기는 봉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2개를 할 필요는 없다. 2개가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끝단도 0.7 올렸는데 허리선, 이 끝단도 일직선 아니겠죠. 여기를 일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려고 여기 전체 폭 남은 걸 3등분 정도 해서 끝등분해서 직각선 위치를 찾으면 일자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걸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단 처리를 해줬으면은 이제 원형 완성됐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트를 저는 하나도 넣기가 힘들어요. 체형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한 여기 뒷중심에서 0.5 정도 더 늘려서 우리 2cm 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 남겨주고 그 다음에 옆선에서 안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허리 잘 높게 보여요. 뒤에를 많이 깎는 게 훨씬 더 이뻐 보여요. 그래서 허리선 안 들어가도 문제였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선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펜툴로는 안 되는데 이만큼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왜 이렇게 무통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직선 좌대보고 이 원형선 길원형의 선 일직선까지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애써서 쓴 책이니까 이렇게 제가 그 인체에 대해서도 체형별로 다 설명해 놨거든요. 다 다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원형선 가봉을 하기 위해서 곡선을 그릴 거예요. 가봉을 하지 않으면 원형은 그냥 직선 그대로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살짝 볼록 살짝 깎아주고 엉덩이선 볼륨 있고 이렇게 해줄 건데 자사용법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현란하죠. 한 번에 다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여기는 살짝 곡선, 너무 곡선 아니에요. 0.2, 0.3 그 다음에 허리선 깎아주고 이 여기도 살짝 깎아주면 이쁘고요. 그 다음에 자방향 돌려서 또 깎아주고 여기 아래는 절대로 여기 이게 위쪽 가지 않는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여기 아래로 가게 해서 직선에 가까운 선 이렇게 해서 선 수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 돌려서 아래 끝단도 보면은 여기 곡선이라고 해서 자방향을 여기 곡선으로 하지 말고 직선에 가까운 선으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면은 제가 요거 이제 그 제도법은 별도로 제가 올려서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뒤 원형 끝나고 났으면 그 다음에 앞 원형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